안녕하세요. 여러분,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계층 이동하기 힘든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. 왜 그런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도 나눠보면서 말이죠. 기초생활수급자인 신모 씨 이야기가 그 시작이에요. 신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받아온 무료 반찬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있어요. 생계급여가 수입의 거의 전부인 상황인데요.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죠. 기술이 없어서 일용직, 김밥집 야간 근무도 해봤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면서 일할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. 그나마 일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. 이런 상황에서는 한 달 살기도 너무 버겁다는 말이 그냥 푸념처럼 들리지 않아요. 이게 바로 가난의 덫이라는 거죠. 그런데 신 씨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.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%, 그러니까 최저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 3분의 1이 5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대요. 5년 동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진다는 느낌조차 갖기 힘든 거죠. 반대로 최상위 20% 부자들 중에서는 3분의 2가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최상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. 쉽게 말해 부자는 부자끼리,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갇혀있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. 게다가 코로나 이후엔 이런 계층 이동마저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. 2020년에는 소득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이 35.8%였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2022년에는 34.9%까지 떨어졌습니다. 올라간 사람보다 내려간 사람이 더 많아졌으니 사회가 얼마나 정체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들이죠. 이게 왜 문제냐고요?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면 사회 전체가 정체되기 쉽습니다. 나도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, 이게 희망이고 에너지인데요. 그게 없어지면 경제도 활력을 잃고 성장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예요. 한양대 하준경 교수님도 이런 구조가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. 그럼 여기서 교훈 하나 얻어봅시다. 한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다.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도 통했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은 자꾸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은 사회 시스템이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. 개인의 노력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. 누구나 희망 사다리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정부가 이런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만든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봐야겠죠. 예를 들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신 씨처럼 기술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몸이 회복될 수 있게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겠죠. 또 최하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줘야 하고요. 부모 세대의 가난이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. 가난한 사람을 왜 저렇게 사냐 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해야죠.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간다면 언젠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끝으로 가난의 덫을 끊는 건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.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야 가능한 일이에요. 오늘도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긴 이야기 속에서도 한 줄의 교훈이라도 마음에 새기셨다면 그게 제가 이 글을 쓴 보람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나눠보아요.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.